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뭐 부정선거, 재선거, 우리 월공 청년들 지지 예. 그런 우리 집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공에 자주 나가시는 것 같던데요. 뭐 제가 자주 나가지는 안 하고 예. 뭐 몇 번 갔었는데 우리 당원들한테는 그냥 우리 공화당 표식 없이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뭐 많이 나가시는 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출연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시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달에 한 번 지난달에 나오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이것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윤리위 징계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이 징계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터질 게 지금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 사람들이 뭐 소위 친한계 혹은 미래에 대한 뭐 이런 건데 대안과 미래인가? 그런데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원내 정당 중심, 소위 정당이 당원 중심이 아니고 원내 정당 중심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뜻이죠? 뭐 내각제 하자는 내각제. 거지. 실질적인 거는 내각제 가작한데 예. 지난번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각제 꼽쳐가지고 엄청 했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 내각제는 지금은 아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치, 의견에 뭐 당원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공천만 받으면은 자기들끼리 정치하겠다. 예, 뭐 이런 행태를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예. 또 중진들이 나서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김문수 후보를 깨고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 중진들의 행태가 가관이야. 소위 뭐 오만할 뿐만 아니고 자기 정치 뭐 지역 관리도 안 하고 뭐 개파 정치나 해사코 뽑힌 당 대표 흔들기나 하고 이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봤을 때는 야 중진들 말을 들어가지고는 이거 완전히 자기도 바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차에 소위 부정선거가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장동혁 대표한테 좀 더 힘을 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뭐 조경태나 진종호나 권영진 같은 그런 자들에 대한 징계는 기강의 문제도 있지만은 당이 이제 한 목소리로 가기 위해서 이재명이 지금 뭐 연임 업무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이재명의 장기 독재의 업무를 깨고 이재명 정권과 싸우려면은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올공의 청년들의 외침이고 분노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소위 뭐 우리의 권리를 왜 정부 선관위 너가 마음대로 뺏어가냐? 그러한 부분들은 당원들의 권리를 뺏겠다는 게 지금 중진이나 소위 지금 뭐 권영세나 그다음에 윤상현이나 뭐 몇몇 덜 떨어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분쇄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세 사람에 대한 징계를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러한 징계를 해야 된다. 저도 뭐 국회에 12년 있었지만은 독재 정권하고 싸울 때 독재 정권하고 뭐 서로 주먹질을 하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동료 의원들하고 멱살을 진다. 뭐 말로 싸우는 거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멱살을 쥐고 그것이 잘한 듯이 그래 해야지 된다라는 식으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제 정계 은퇴를 좀 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저도 뭐 대구의 정치인 출신이지만 부끄럽다. 대구 시민들의 수치고 대구 시민들이 볼 때 야 이거 뭐 너무 부끄러운 상황들이 전개된 거 아닌가요? 지금 그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멱살잡이 사건을 일으킬 때 좋은 상임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좋은 상임이. 좋은 상임이 안 보내주고 왜 나를 자꾸 뭐 이렇게 그런 뉘앙스인데 좋은 상임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 되는 상임이지. 아, 서로 어떤 좋게 보면 뭐 지역구에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임이고 누가 봐도 뭐 길을 하나 또 확장을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예. 뭐 구태적인 생각이다. 저는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그때 친이 친박 싸움이 한창일 때예요. 예.
그래서 친이 쪽에서 저를 팽시킨다고 환노에 보냈다고. 근데 환노에 들어가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에 다 가기 싫어하는데 환노에 들어가서 소선 간사를 하면서 예. 그 노동개혁, 거기에 이명박 정부가 가장 잘했다는 노동개혁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 제 파트너가 추미애예요. 그래서 막 추미애 죽다가 노동개혁 민노총하고 반대되는 개혁을 저랑 같이 했는데 삼보일배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후배들 의원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환경 노동이 얼마나 이 시점에 중요하냐. 그렇게 상임위는 좋은 상임위, 나쁜 상임위 어디 있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또 상임위가 아니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법안을 내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한노에 있다 해가지고 국토위 법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내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의 문제지. 꼭 좋은 상임위 가면은 뭐 좋은 상임위 가서 자기한테 좋은 것은 뭐 크게 별로 없어. 돈하고 연관될 수가 있어. 그래서 정치 똑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토 이런 데 잘 안 가. 잘못하면 엮이거든. 그런데 국토위 뭐 정무위 안 주고 뭐 행안위 간사를 하라겠다 이래 해가지고 또 멱살을 쥐고 원내대표, 전임 원내대표 하는 것은 좀 부끄럽다. 이게 사실은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한과 미래 소속으로 뭐 가면 장동혁 지도부 흔들어댔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번 기회에 좀 퇴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과 미래가 이제는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는 정도고 그들이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 첫째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이 시기는 이재명의 연임 개헌까지 얘기 나오고 공소 취소 얘기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법외국제나 이렇게 악법들 노란봉투법 이런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파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독재 정권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그 싸움에서 깃발을 들고 제일 앞장서서 그것을 국민들의 생각을 읽고 앞장서고 있는 게 장동혁이고 그럼 장동혁 대표하고 정반대의 대한과 미래인가 뭐 이름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장동혁 끌어내기 원내 중심 정당 그다음에 뭐 독재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 그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은 수사받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이영평 TV의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남이 윤한호, 그다음에 윤상현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검찰 혹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기들의 그러한 법적인 그 위기를 뭔가 다른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장동혁을 끌어내리고 장동혁이 갖다 싸우겠다는 세력들을 죽이면은 그게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고 저는 그런 자들을 이재명의 부역자다. 민주당 이렇게 이중대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재명이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강한 야당이 지금 무소불위의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권이 칼을 막 휘두르잖아요. 그런데 강한 야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재명이 좋아하는 그렇게 강하게 싸우고 있는 장동혁과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 저는 그런 뭐 이재명의 부역자 역할이고 옛날에는 그거를 사쿠라라고 그랬죠. 사쿠라.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이제 뭐 조선일보가 암만 떠들어도 자유파 국민들이 이미 안 거야. 조선일보가 떠들어가서 몇 명이 그걸 인식하겠어요. 그런데 자유파 국민 저도 쇼츠를 하잖아요. 저는 뭐 유튜브를 하는데 제가 나가는 방송을 쇼츠 하는데 1100에서 1500만 봐요 한 달에. 그거는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요. 제 개인의 쇼츠 영상이 1400, 1500을 보는데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아직까지 자기들끼리 영남권 중진들 혹은 덜 떨어진 중진들이 모여가 자기들 시각으로 보니까 그 사람도 쇼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미 당신들의 정치 색깔, 정치 형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오죽했으면 청년들이 부정선거, 재선거의 구호를 가지고 광장에서 50일 넘게 저렇게 분노의 목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럼 정치권은 그 정당이 생겨 1948년도 이후에 그 7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2030이 적극적으로 보수 정당의 색깔과 같이 간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그런데 이번에 올공에서 2030들이 이미 이재명 정권한테는 레드카드를 던져버렸잖아요. 그러고 지방선거 끝나고 더 이재명 정권이 오만해지니까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2030 지지율이 확 이제 떨어지는 형태가 나지 않죠. 그거를 당에서 보수 정당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는 사람은 지금 그 장동혁 체제, 장동혁 그 대표가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대안과 미래가 암만 뭐 찐득찐득하게 뭐 장동혁 사태 얘기해봐야 장동혁 대표는 내년 8월까지 가고 예. 임기까지 다 가고 그때는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확 떨어지는 상황. 예.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의 힘은 더 실린다.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라서 다음 총선 공천에 개입을 뭐 천만의 말씀. 당에서 연임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연임해서 이번에 공천 물갈이 어젠가 장동혁 대표 얘기해야 돼. 선출직 공직자. 사람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 예. 공천 때만 잠시 4개월 정도 보였다가 사라지고 예. 또 공천 때만 보이는 사람들 안 된다. 그것은 정확하게 이 판을 본 거예요. 예. 이 판에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와 싸워야 된다는 이 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가 그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이제 위원장이 정의용 사무총장이고 또 대구의 강대식 김승수, 부산의 정동만, 그리고 경남 사천, 남해 저쪽에 서천호 다 영남 초재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건 어떤 활동이 좀 예상이 되시는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세대 교체, 하나는 시대 교체, 그다음에 보수 대통합. 이제 소위 세대 교체라는 것은 이 자당의 보수 대통령 두 사람이 자당 의원들의 배신에 의해서 탄핵이 됐어요. 예. 두 대통령이 10년 동안 두 대통령이 탄핵된 사태가 벌어진 정당. 예. 그것이 이 시대에 맞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시대 교체의 정확한 큰 틀을 이 시대 교체의 하도에다 좀 담아서 예. 한 시대를 넘어가야 돼요. 예, 예. 그러면 탄핵 정당으로 계속 있고 배신 정당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하나의 변곡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대 교체라는 것은 인적 쇄신이죠. 예. 아까 TF가 만든 것도 이제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2030, 40 젊은 층들의 목소리를 당에 담아내고 예. 사람도 교체하면서 예.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10년간 아스팔트에 있으니까 바깥에 굉장히 애국심이 강하고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 이 사람들 다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이 당의 변화 쇄신이 이룰 수가 있고 시대 교체, 세대 교체 화두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에 소위 말하는 한동훈계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국힘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소위 애국심도 강하고 보수 정당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대 교체, 세대 교체, 보수 대통합의 화두를 던졌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를 뭐 보통 선거 한 6개월 남겨놓고 만들잖아요. 예, 예.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의 분열상이라든지 예. 당내의 보신주의, 소위 아까 말했는 이재명의 부역자 역할을 하는 사쿠라들이 너무 많아. 그럼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하면서 이번에 그 안에서 당협의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그 당협에 대한 주민들의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여론 지지 정도,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한 가지 덧붙이면은 뭐 이번에 권영진 사건, 뭐 폭행 사건 이런 부분들은 현행 법도 위반했지만은 이제 국민 소환제가 좀 필요하겠다. 예, 예. 소위 이런 부분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소환 예. 제도도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좀 밀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강력한 야당을 갖출 수 있는 건 첫째 분열하면 안 되는 거고 두 예. 번째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애국심 강한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세 번째는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예. 그러한 국회의원들 또 정치인들의 이 교육이나 그러한 배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이제 대구에서 정치를 오래 하셨고 대구 그 지역구가 어디였나요? 지금 권영진 지역. 그 지역구죠. 뭐 저는 권영진이라는 인간 자체를 인간으로 안 봅니다. 그런데 그게 뭐 대구 사람들 대부분 다 알아요. 예. 아는데 국민의힘이니까 찍어주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대구 시민들이 야 이거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들 이래가 되겠나. 예. 국회의원이 12명인데 목소리 내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고 지난번에 뭐 지방선거 시장 한다 하니까 국회의원 5명이 주르륵 나가지고 이진수 후보한테도 밀려가지고 소위 대구 말로 하면 쪽을 까도 대쪽을 깠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대구 시민들이 이렇게 밀어주고 믿고 맡길 때는 불의하고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불공정과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800조의 예산을 광주 인근의 반도체 건설에 돈을 넣는다. 예. 그 대구 국회의원들 다 사퇴해야 되는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이 오만 해도 지금 SK하고 삼성하고 두 군데잖아요. 예. 그러면 한 곳은 호남을 주더라도 호남 발전을 위해서는 줘도 된다고 봐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용수도 없고 전력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겠네. 이게 지지부진해지겠죠. 정치용이다 이래 보는데 예. 그렇다 해가지고 이걸 그냥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원이나 평택 이쪽도 지금 엄청 급하다고. 예. 그러면 그쪽에 투자할 돈도 한데 김용범이라는 자가 이익공유제 비슷하게 얘기를 했잖아. 그때부터 이 물꼬를 작업을 한 거야.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그것도 전남이나 광주 지역에 하는데 부산에 구미 쪽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빼겼잖아. 그리고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머리라도 삭발이라도 해야지. 대구 시민들이 아이고 너 삭발이도 하고 투쟁하는 거 보니 아무 말도 안 해. 한번 모여가지고 발표하고는 조용해. 예.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야.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그런 상태 대구 시민들이 막 화가 나.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5명 나가 떠드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그거다가 반도체 광주 부분 해가지고 그 경제적인 침탈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권영진이가 또 폭행행위까지 해. 이거는 대구 시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예. 이참에 대구 경북 영남권 전체의 의원들이 지금 좀 자성을 해라. 조경태도 뭐 부산에 꼴 보기 싫어 죽겠는 거야. 네. 아니 나는 자기가 경선에 들어가서 졌으면은 국회 부의장 경선에 졌으면은 성복을 하든 아니 자기는 막 기분 나쁜 투표장에 안 가.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한테 아니 내란 정당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되는 거예요. 상식 밖의 생각들을 지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의의가 없습니다. 옛날에 원내대표실에 제가 원내수석도 하고 최고원도 원내대표실 딱 들어가면요 뭐라고 딱 걸려 있어요. 크게 선당 후사 예. 이러한 그 판이 쫙 걸려 있다고. 예, 예. 좀 선당 후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보시기에 영남의 중진들이라고 하는데 어제 보도 보면은 대구의 그 사선이라고 하는데 김상훈 의원이라는 사람이 오늘 중진들 티타임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 진퇴 여부를 우리가 이슈로 해서 한번 만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남의 중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상훈은 뭐 권영지하고 되게 친해요. 예. 시장 때부터 친하고 뭐 사람은 괜찮은데 그런 얘기하기 전에 지역구 관리를 좀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좀 하면 좋겠다. 예. 서구가 대구에서 가장 어려운 동네고 제 고향이 그쪽이에요. 예. 그런데 그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은 너무 좀 안 됐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데 예. 김상훈 의원이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요 당원들이나 그 일반 국민들도 또 일반 시민들도 사선 이상 중진들은 이제 퇴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그냥 좋게 그냥 뭐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 당선되면 6개월만 당선되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예.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사선 이상 중진들에 대한 용태에 가까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이래 봐서 예. 뭐 그 중에도 다 나쁜 사람들 아니지. 예, 예. 그런데 지금의 행태로서는 내가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서 국민들이 반하는 인적 쇄신 시대 교체에
그 장면들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지금의 4선이 재선이 할 때예요. 예. 아, 그렇죠. 초선 그렇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런데. 제가 3선이고 지금 제가 그대로 갔으면 제가 5선인데 그래서 4선 이상들은 두 번의 탄핵에 다 현장에 있었던 현장에 사람들이다. 있었던 거기에서 유일하게 조은차 현직 의원이 나와서 탄핵 반대 투쟁을 했고, 예, 예. 뭐 그 당시 문재인 독재 정권 퇴진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지금 뭐 문재인 때보다 얘들은 더 어마무시한 일들을 예. 꾸미고 있는 연임을 하겠다.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예. 저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해야 될 기획을 했는데 그 안에 중임 갈로 열고 연임 갈로 닫았어. 아. 그게 이미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저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장기 독재의 업무고 그리고 일당 독재의 그 국회에서 일당 독재 이미 실행했잖아요. 예. 그 정권의 장기 독재를 가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태세를 좀 준비를 인적 쇄신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 봅니다. 자, 지금 어제부터 조정식 국회의장이 난데없이 국민이 선택하면은 현직 대통령도 연임하는 개헌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 김민석은 현행법은 안 되는데 헌법 제 128조 2항 때문에 안 되는데 법을 바꾸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개헌을 사실상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 뭔가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이재명의 11년 장기 독재 업무는 이미 이재명 머리에 있었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되기 전에 정무특보였어요. 예. 그다음에 김민석은 총리를 했던 총리.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이미 중임 갈로 열고 연임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들의 머리에는 11년 장기 집권 업무가 팽배해 있다. 예. 첫째는 이재명이 3년째 되는 그 해가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가 예. 되는 해예요. 28년. 네. 국회의원 선거가 될 때 이재명이 개헌안을 낼 때는 분명히 자기는 이 3년간 임기를 했기 때문에 2년을 내려놓겠다. 네. 그 대신에 연임제에 대한 헌법 개정을 좀 해달라. 예. 그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올릴 거예요. 예. 물론 그게 이제 지지율이라든지 국민들의 반향이 지금 이번에 뭐 조정식 했는데도 난리 났잖아요. 예. 그런 업무를 그 안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 그게 벌써 뭐 1년 전에 국정기획위원회 할 때부터 예. 이미 나왔던 얘기잖아요. 여기는 유시민이가 뭐 ABC론이라든지 뭐 재개발론이라든지 맞습니다. 폐막론, 예. 어물전 뭐 썩는 냄새 뭐 등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예. 공소 취소 소위 말하는 보안 수사권 폐지 예. 예,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다. 저는 예. 그래 보는 게 그 좌파들 안에서는 이미 이재명이 장기 집권 업무를 실행하려고 한다. 예. 그런데 김민석도 그렇고 공교롭게 김민석 지금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총리 출신 그다음에 조정식 국회의장 정무특보 출신이 이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미 좌파의 쪽에서는 감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야 뭐 공소 취소하는 것도 국민들 반항이 엄청나게 난데 그 정권을 잡으면은 방향성을 잃어요. 예. 상실하는 거야 정의감이.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이 문제는 그냥 우연하게 조정식이가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들 내부에서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주식도 잘 올리고 뭐도 하고 그들 눈에 볼 때는 이재명 말대로 돼지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세계에서는 그게 통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들은 전혀 다른데. 아하.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예.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예. 이 연임 개헌 절대 안 된다. 예. 예. 그다음에 이재명이 연임 개헌이 안 되면 그다음 뭘 할 거냐. 예. 연임 개헌은 이게 정황이 세다는 걸 알잖아요. 예. 내각제 개헌이에요. 내각제. 이재명은 공소 취소 문제를 가지고 모든 전력을 공소 취소에 다 갖다 부어요. 그러면서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 취소를 해가면서 자기의 법적 문제를 해제하는데 그래도 불안하면 이재명이 불안한 거야.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장기 집권 11년 장기 집권 연임에 실패를 하고 국민들의 저항이 너무 세면은 우원식한테 그때 마음을 주지 않았던 우원식의 내각제를 들고 나와서 소위 국민의힘의 그 부역자들하고 내각제론자들하고 손을 잡고 내각제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하. 그것을 지금 조선일보가 계속 빙빙빙빙 돌리면서 해요. 국민정당, 그다음에 원내 중심정당, 예. 그리고 다당제. 예. 오늘인가? 다당제 나왔죠. 다당제 이틀 전에. 또 이틀 전에 다당제 얘기가 나와. 그건 김대중 주필. 결국 가는 것은 내각제 길이에요. 내각제. 그러면은 이재명의 장기 집권 업무는 좌파 내에서도 저것도 대통령 하고 싶은 놈들이 있는데 예. 그거 용납이 되겠어? 거기 유시민을 중심으로 정청래 이쪽에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예. 물론 보안 수사권 문제라고 하기하지만 저는 보안 수사권이라 들리지 않고 이재명 장기 집권 업무에 대한 저항이다 이래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그냥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 플랜이 뭐냐? 플랜 B가 장기 집권 업무가 안 돼서 연임 개헌이 힘들어져. 예. 바로 내각제. 내각제.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기강을 세우지 않으면 이 내각제 판에 굉장히 한동훈계하고 대안과 미래나 지금 반정동력 노선을 걷는 사람들의 또 배신이 또 한 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00석이 돼야 되잖아요. 아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 지도 체제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저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게 안 될 때는 B표는 어떻고 C표는 어떻게 갈 건지 우리가 알아야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대처를 미리미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파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소위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뭐가 옳다 뭐가 나쁘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예. 의원 내각제라 보는 돈과 권력과 언론이 하나가 된다. 그런 시스템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 나와요. 예. 그럼 지금의 우리 언론을 레거시 언론들 믿을 수 있나? 소위 대통령 한마디에 800조도 광주에 갖다 넣어야 되는 그런 돈 가진 자들의 그런 걸 믿을 수 있죠. 특히 정치 권력 갖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삼권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언론이 합치해서 예. 소위 내각제를 밀어붙이면은 돈 가진 자들의 세상. 예. 그다음에 이 권력 가진 자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내각제를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나 언론의 행태나 권력 가진 자들의 행태, 돈을 가진 자들의 행태를 보면은 시기상조다. 이래 하면은 잘못하면은 소위 자영업자라든지 중소상인 서민들은 다 죽는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당히 제가 귀담아 듣게 되는 부분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예를 들자면 친한동훈 세력이라든지 대안과 미래 이런 현역 의원들이 가령 말씀하신 것처럼 연임 개헌이 좌절되었을 경우에 그럼 내각제로 갈 수 있는 국민 투표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200석 확보하기 위해서 이 국힘당 내부의 반장동혁 세력들과 연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그 중심에 김무성이 있고 예. 실체가 없는 게 김무성이 내각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 중심제가 내각제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딱 김무성 중심으로 패거리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들이 공교롭게도 소위 두 번의 탄핵에 앞장섰던 배신자들이고 권영주도 탄핵에 앞장지가 대구시장이었지만 탄핵에 찬성한 자, 예. 오세훈도 탄핵에 찬성한 자 그런 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내각제 세력들이 굉장히 뿌리 깊다.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돈 재산 1등부터 10등 다 바른당 만든다고 나왔어요. 예. 저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 다 나가서 한 사람 정진석 그때 예. 원내대표는 거 빼고 다 나갔어.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 내각제라는 것은 특히 이러한 바른정당에 갔던 자들의 머리 깊숙이 내각제의 망령들이 살아있다. 그 자들이 지금 장동력 전선을 가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정의로운 또 용기 있는 그러한 당원, 당직자, 의원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의 과제인 시대교체, 세대교체, 보수 대통합의 부분들, 보수 대통합은 껍데기 보수, 가짜 보수를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있고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이 3단계 단계를 거쳐가면은 뭐 저들이 내각제 업무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장기 집권 1차 장기 집권은 뭐 11년, 예. 2차 내각제 업무, 그다음에 3차가 소위 야당을 끌어들여서 3당 야합과 같은 그런 형태, 예. 이런 형태들을 정해 갑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서는 다수당 만들라고 다수정당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한과 동시에 신당 창당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 맥을 같이 하고 때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신당 창당이 뭐 그냥 뭐 신당 창당 아이고 막 꼴 보기 싫은데 한동훈이 너가 신당 창당하면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국민의힘의 정의로운 국민의힘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야합이에요. 예. 지금 조선일보가 뭐 국민정당 중심이 아니고 의원 중심 정당, 그다음에 다수 정당 이런 정반적인 거 다 내각제 일맥상통해가 있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나라. 좀 내각제를 지금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는 차이가 있지만은 다 좋은 제도예요. 예. 단지 지금의 대한민국 형태로서는 이 내각제는 돈과 권력과 언론이 가장 나쁜 민주주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원진 대표님 한 달 만에 나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화문 투쟁을 이끌었던 그분들이 많이 오늘 들어오셔서 조원진 대표 응원해 주시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붙잡고 싶지만 또 이 시간 관계상 오늘 조원진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우리가 다음 패널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조원진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장기 집권 업무의 연임 발톱이 드러났어요. 장기 집권을 하겠다. 현직 대통령이 자기의 임기를 연장해서 장기 집권을 하겠다. 이재명은 할 겁니다. 그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안에는 국민의힘에도 있고 또 지금 저쪽에 민주당에도 있는 내각제 세력들이 예. 또 다당제를 주장하면서 탈당을 유도하고 창당을 유도하고 이럴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보수파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셔서 그들과 싸워야 된다. 우리 헌법의 전문에는 4.19 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불의에 저항한 4.19 정신이에요. 우리 헌법에 그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예.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또 헌법 정신이다. 예. 그래서 분노하고 화가 난다고 분노하고 화나는 정도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행동으로 저항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깊이 있는 논평 해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또 원내 진입하셔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는 그날까지 열심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